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3,200을 오늘 장중에 터치하는 흐름입니다. 우려 속에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는 말도 있는데요. 우려 속에 올라가는 흐름들이죠. 정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는 위쪽으로 계속 가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경기와 시장에 대한 고민들, 이 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얘기들 하도록 하겠고요. 차이나TV에서는 또 중국 경제 주요 이슈들, 또 중국 기업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기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이슈앤뷰 출발하겠습니다. 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쪽에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요. 백신의 속도는 또 더디고 조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고민들 오늘 기획진단으로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께 길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에 이제 소위 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 발작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걸까요? 경기 회복과 유동성 회수의 갈림길 사이에서 지금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사실 경기 회복은 어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일인 게 네.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고 사실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19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다시 4차 팬데믹까지 오니까 예. 어쨌든 지금 상황보다는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증시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네. 다들 이제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면 오히려 금리를 올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유동성 회수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죠.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데 네. 어떤 정책 당국도 경기 회복을 당장 꺾을 만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또는 물가가 또 오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정책 당국을 글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이제 지난 2, 3월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연준의 말을 듣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다. 연준 입장이라는 게 결국은 경기가 좀 불균형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이렇게 회수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존재하는 한 사실 경기 회복이 증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제 연준의 일관적인 스탠스가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금리 오르는데 대책 내나 이래서 하루 또 대책 내고 이러면 시장에 끌려갔을 텐데요. 제롬 파월이 이제 옐런이 2016년까지 했나요? 4년 이제 되니까 제롬 파월도 좀 소위 좀 내공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과 소통하는. 예. 아까 잠깐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요. 물가 상승도 우리가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게 아니면 경기 회복의 징후와 경기와 함께 가는 거일 텐데요. 우려는 있긴 합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인플레 관련된 얘기. 지금 이제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당국이 이제 경제 전체를 매니지하는데 이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연준은 계속적인 입장이 뭐였냐면 일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그 원자재 가격 유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그 기저 효과를 생각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바는 사실 물가는 그 분명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최근의 상승 압력 중에 대부분은 사실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요는 한쪽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져서 나쁜 쪽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급 측면인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병목 현상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물가가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생산 시설이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생산 시설이 파괴된 건 아니에요. 단지 이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좀 중단해 놓은 상태는 그렇습니다. 있었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쨌든 돈을 풀어서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네. 그 소비에 맞추기 위한 투자가 늘어나는데 그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원자재가 갑자기 소요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해 중에 오를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을 봤을 때 그럼 과연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여전히 연준의 입장을 좀 믿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이 숨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요즘 투자 청하시는 분들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또 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교과서죠. 이렇게 물가 한 번 올랐다 인플레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가 소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가 상승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뭐 이르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앞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기저효과도 있고 회복되는데, 근데 잠깐 고민되는 거는 이 뭐 OECD 성장률 전망도 보고 그러면 이게 또 좀 미국 중심, 선진국 중심으로의 회복이 아닌가. 그러면 또 이머징 시장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경기 회복, 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역별 차이가 좀 나타날 거예요. 예. 그게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뭐 특히 IMF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한 고민거리이기도 할 겁니다. 양극화가 이 한 국가 내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또 최근에 그 인도나 뭐 이런데 그 확진자 발생 그러게요. 보면 네. 이건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 저개발 국가 쪽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고 오히려 백신은 이제 주요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가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좀 냉정하긴 하지만 그 투자자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이 선진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엔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에 가까운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의 문제라든지 뭐 환율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MSCI 선진국에 사실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가고 있지만 FTSE는 이미 선진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제로 봤을 때 그 전체적인 GDP 규모라든지 1인당 GNI 수준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진국 쪽으로 봐야 되고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규모만 보더라도 선진국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쁠 게 별로 없다. 거기다가 우리가 약간 또 유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불리한 점은 먼저 말씀드리면 미중 갈등이 좀 심해지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점은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몇몇 가지 업종을 갖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죠. 중국을 좀 눌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강한 부분이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세상, 바뀐 소비 패턴에 잘 맞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여행 많이 다니시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제품 소비에 모든 데에서 반도체를 사용하고 또 지금의 이 나타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기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이 배제돼서 갈 시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글로벌리 경기 회복이나 이런 얘기를 좀 거시적인 얘기 했고요. 우리 시장에 조금 한 발 좀 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뭐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수급도 무시는 못하는데요. 작년에 엄청나게 샀던 그 개인 투자들의 동학개미의 바통이 이제 외국인이 좀 받는 것인가? 이런 그 기대감도 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나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또 최근에 좀 매수세는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예, 사실 뭐 지난 한 몇 개월간에 걸쳐서 네.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파생 플레이를 계속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롱펀드들이 들어오는 거냐 이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지속적으로 팔았던 작년이나 올해 초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상황은 나아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인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라 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일단 1번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정할 게 한국에 대해서 살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인 거고, 이런 국면에서 유동성을 급하게 회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이건 사실 최근 나타난 것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형성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분이 될 때 한국에도 배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MSCI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니까 이 이머징 마켓 펀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그 신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건 그러면 과연 MSCI 이머징 마켓 펀드 중에서 어디를 가지고 줄줄 거냐, 비중을 오버웨이트를 할 거냐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택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올해 초부터 보면 여전히 한 7조 정도 팔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요것들이 조금은 이 줄어드는 방향. 그렇다고 뭐 이머징 마켓 펀드보다는 선진국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뭐 우리나라로 돈이 확 들어오겠다 이렇게는 예상을 못 하겠지만 조금씩 기존에 매도했던 물량들이 이제 줄어드는 방향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세가 주춤하더라도 그거를 방어할 만한 수급은 조금 이제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얘기는 뭐 일단 좀 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2분기를 지나고 있으면서 4월의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구체적으로 섹터나 그 스타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사실은 뭐 성장주냐 가치주 논쟁도 지금은 약간 좀 무의미해진 그런 단계인데 어쨌든 경기 회복이면 경기주나 소비 쪽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좀 특징은 경기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냐면 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가 돈을 주고 이제 경기가 나쁜 데서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사실 제품 소비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추가로 또 본다면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언택트와 관련된 쪽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 회복이잖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에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거라고 봐요. 근데 분명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기 회복이 추가로 연장되는데 그때의 모습은 그런 제품 소비가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더라도 그 보복적 소비가 예를 들면 여행을 예전에 안 가다가 두 번씩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물건 살 돈들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경기 회복에 모습이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흐름상 주식 비중을 좀 높여놔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성장주에서 PER이 높아져 있는 기대감을 일정 부분 반영했지만 더 갈 것 같은 성장주에 대한 고민 어떤지 짧게만 조금 마무리해 주시죠. 네. 걱정되죠. 사실 금리 오르면 막 자꾸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4차 산업 이 성장주들은 제가 보기엔 좀 장기로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은 이거는 반드시 일정 부분은 채우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단기로 왔다 갔다 하기 싫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런 장기적 성장주를 들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주가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는 좀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못 견디고 중간에 또 팔아야 되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생각을 했다가는 사실은 별로 큰 이득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움직이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하루 20% 오르는 종목의 시세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뷰나 투자의 지평,
추세 변화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기획진단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